2025년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진짜 달라졌는데요. 알고 챙긴 사람과 모르고 넘긴 사람의 환급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IRS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무슨 내용인지 4가지 꼭 챙겨야 될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명문대 합격,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 교육의 끝일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할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인턴십 기회부터 의대 진학 그리고 현지 취업까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갖췄더라도 결국 신분이라는 장벽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주권과 세금 문제를 문의해 오시는데요. 하이엔드 원스톱 이민 서비스 전문 그룹 JC 이미그레이션과 함께 제주도 학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이민을 대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시점의 EB5 투자 이민 분석부터 최근 고자산가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골드카드와의 비교, 그리고 영주권 취득 전후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텍스 플래닝까지 복잡한 미국 이민과 세무 이슈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JC 이미그레이션의 전문가들이 명확한 숫자와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15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유학생활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 큰 그림을 이번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자,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이요. 이제 곧 1월 26일인가요? 그때부터 열립니다. 마감일이요. 예년과 동일하게 4월 15일이고요. 올해는 마침 또 4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겹치는 게 아니라서 하루 이틀 연장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 일정 자체는 사실 새로울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번 보고 시즌은 단순히 또 하나의 신고가 아니다. 올해는 세법 구조가 바뀐 뒤에 첫 번째로 치르는 본격적인 신고 시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연방국세청 IRS는요, 최근 인력 감축과 제도 개편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 처리 지연이라던가 환급 지연이라던가 또 문의 대응 지연 가능성이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높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또 이런 환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내면 되겠지라는 그런 접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전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건데, 이번 시즌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은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이 BBB 액트, OBBBA였었죠. Big Beautiful 법안이었었죠. 인데 이 내용이 뭐였냐? 2025년 7월 초에 발효가 됐고요. 많은 경우 25년 소득부터 소급 적용이 되면서요. 앞으로 향후 짧게는 4년 그 이상 세금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던 거죠. 당시에 정책적인 배경,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이 나오면서 배경이 뭐냐라는 그런 의견,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은 비교적 분명했죠. 뭐냐? 첫째, 근로자, 특히 팁과 이 초과 근무 수당에 의존하는 계층들에게 혜택을 주고요. 또 고령층, 연금, 사회보장연금이요. 그리고 또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중산층 가구, 또 자녀를 둔 가정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금을 덜 걷겠다가 아니고요, 걷는 게 아니라 공제를 더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 왜 문제가 시작되는 거냐면요, 세금을 덜 걷는다는 거는 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는 건데 반해 공제는요,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청해야 적용되는 거지 IRS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잘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반드시 이번 시즌에 알아야 되는 핵심 변화가 뭐냐인데요. 핵심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이 많이 늘었다라는 게 아니라 적용 요건을 놓치면 통째로 놓친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는지 일단 첫 번째요, 팁 소득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적격 직종에서 발생한 어떤 팁 소득에 대해서, 우리 일반 소득 말고요, 팁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000달러까지 한시적으로 공제를 해주게 됐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요, 내 소득이 너무 높아서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 15만 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러한 공제 금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요. 또 이게 모든 직종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재무부가 정한 어떤 몇몇 업종이 있는데요, 거기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과 근무 수당, 오버타임이죠. 여기서도 공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싱글일 경우요. 단독 신고일 경우에는요. 최대 12,500불까지이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 신고할 때는 이 2배입니다. 25,000달러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것을 공제해 준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팁 공제와 동일하게 소득의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걸 꼭 챙겨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 되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의 상향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또 늘었어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니까. 물론 내가 뭐 공제를 챙겨야 된다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내가 스탠다드 디덕션이냐, 아이러마이 디덕션이냐, 그렇죠? 표준 공제냐, 항목별 공제냐를 택하는 데 있어서 잘 눈여겨봐야겠죠. 표준 공제가 더 높다 그러면 굳이 아이템아이즈를 막 찾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싱글일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이 16,100불이고요. 부부 공동이었을 때는 이 2배인 32,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공제 늘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항목별 공제와 비교 판단이 또한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이제 시니어들께서 챙겨야 될 얘기일 텐데요. 고령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5년 말 기준으로요.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소득이 75,000달러 이하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 이런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제 외에 추가로 6,000달러를 공제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목적은 뭐였냐면요. 사회보장 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는 분들이 부담하는 어떤 소득세, 과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어떤 정책적인 신호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요. 자녀 세액 공제 확대인데요.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앞선 네 가지만큼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뭐 기존에 2,000불이었었는데 이게 2,200달러로 올라갔고요. 소득 기준, 페이스 아웃, 소득이 높으면 이게 줄어드는 그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됐을 때 IRS가 예상하는 것은요. 평균 환급액이요. 전 국민들에 대한 평균 환급액이요. 대략 300불에서 1,000불 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잘 챙겨야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말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신고했을 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고요. IRS가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꼭 우리가 각자 또는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잘 챙겨야 되는 제대로 신고했을 때의 얘기다라는 그런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세금보고 시즌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것 같아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공제를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반대로 받을 자격이 있는,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는 게 굉장히 큰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공제라 함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다. IRS는요, 왜 이 공제 안 썼냐라고 연락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항목도 너 챙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도가 크게 바뀐 해에는 특히 눈여겨서 놓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꼭 챙기시고요. 가능하다면 조기에 준비하고요. 또 E-파일, 이제는 E-파일 안 하시는 분 거의 없겠죠. 그리고 리펀드 받는 것도요. 체크 받는 게 아니라 디렉트 디파짓으로 환급 받는 것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전략이겠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